10번째 이야기. 아기 물장수.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았다. 아무리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은 파랗기만 했다. 벌써 2달째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니 풀이 말랐다. 나무가 시들었다. 물도 말랐다. 사람들의 가슴도 타고 곡식도 탔다. 동네마다 우물물이 졸아서 우물가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졌다. 공동수도 옆에는 물통이 줄줄이 서서 체조를 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쭉 서서 물 받을 차례를 기다렸다. 비가 어서 와야 할 텐데 비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비가 어서 와야 곡식도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추수를 할 텐데. 하늘 위에 있는 비가 다 말라버렸나? 하늘에 구름이 껴야 비가 온다는데 구름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나? 그 많던 흰 구름, 검은 구름, 붉은 구름, 소음구름, 떼구름이 어디로 몰려가고 없을까? 암만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겠다. 내가 비를 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 벌써 비를 오게 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비를 오게 하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서 비를 내리셔야 살 텐데 하고 걱정들만 하지. 사람이 못하는 게 없다고 떵떵거리더니만 왜 비는 오게 못하나? 옳지.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나는 꼭 비를 오게 하는 재주를 알아내고야 말겠다. 두고 봐라. 내가 어른이 되면 모두 비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에 아기 물장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침 저녁이면 조그만 아기 물장수가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이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돈도 받지 않는 마음씨 좋은 아기 물장수라고 했다. 나도 아기 물장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앞 골목에 나가 있었다. 정말 아기 물장수가 물통을 들고 기우뚱기우뚱 순이네 집으로 가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선이었다. 우리 4학년에서 모범생으로 칭찬받는 인선이가 바로 아기 물장수였다. 그렇지. 인선이니까 돈도 안 받고 물장수 노릇을 하지. 누가 덥고 힘든데 거저 물을 길어다 주겠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인선이의 뒤를 슬슬 따라갔다. 인선이가 순이네로 들어가자 쏴르르 물 붓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또 물을 길어왔니? 이제는 정말 그만두어라. 우리 순이가 길어다 먹지. 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 엄마는 어디가 아픈지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다. 괜찮아요. 인선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인선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렸다. 몇 발자국을 가기 전에 뒤에서 신발 소리가 터벅터벅 났다. 대문 기둥에 물통 부딪히는 소리가 징그렁하며 들렸다. 윤식아!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돌아보니 인선이가 빙그레 웃으며 빈 물통을 흔들며 가까이 오고 있었다. 순이네 어머니가 아프시대. 그래서 내가 물을 길어다 준 거니? 내가 물어보니 인선이가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했다. 순이네 우물이 요새 아주 말라버렸어. 비가 안 와서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아도
인선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인선이는 자기 집 앞에 다다르자 한번 씩 웃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여기 있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물 한 통만 더 길어가지고 나올게. 인선이네는 저희 집 혼자서만 쓰는 수도가 뜰한 가운데에 있다. 인선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물통에 물 따르는 소리가 쏴쏴 났다. 글쎄, 이제는 좀 그만둬라.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그리 열심히 하니? 인선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잇따라서 인선이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래, 이제 그만 아침밥이나 먹어라. 요거 한 통만 더 갖다 주고요. 조금 후에 인선이가 물통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누구네 갖다 주려고? 생선장수 영감님네. 그럼 나도 좀 들고 갈까? 아니야, 나 혼자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인선이가 혼자 물통을 드는 것이 미안했다. 기를 쓰고 인선이의 물통을 움켜쥐려고 했다. 하지만 인선이도 기를 쓰고 저 혼자서 물통을 들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둘이서 함께 물통을 들고 생선장수 영감님네로 갔다. 생선장수 영감님은 가족도 없이 생선을 팔며 혼자 사시는 영감님이다. 영감님은 좁다란 부엌 앞에서 밥을 짓고 계셨다. 영감님은 우리가 물통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는 허둥지둥 달려 나오셨다. 저번에 영감님이 물 받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맨 꼴찌에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돈 내고 물을 얻는 것도 힘든 판에 우리가 물 한 통을 가득 들고 오니 정말 반갑고 기쁜 모양이셨다. 영감님은 벌벌 떨면서 물통을 받으셨다.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쏟고는 주름살 잡힌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띠며 말씀하셨다. 고맙다. 인선이가 얼른 물통을 받아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내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챙그랑 꽈당탕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영감님과 나는 급히 달려나갔다. 인선이가 들고 나갔던 물통은 모서리가 찌그러져서 저만치 나가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인선이는 대문 밖 돌계단 밑에 넘어져서 두 손으로 무릎을 쥐고 쩔쩔매고 있었다. 영감님네 대문 밖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로 울퉁불퉁 삐죽삐죽 만든 돌계단이 있었다. 인선이가 물통을 들고 내뛰다가 아마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다. 영감님과 나는 달려나가 인선이를 안아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주었다. 인선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렀다. 나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영감님이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헝겊 조각을 들고 나와 인선이의 무릎을 정성스레 싸매주셨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영감님에게 인선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인선이의 눈에는 눈물 흔적이 약간 있었다. 꽤 아픈 모양이었다. 인선이는 저렇게 피가 나오는데도 참는구나. 나는 인선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인선이는 우리 4학년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인선이는 다시 물통을 들고 절뚝절뚝 걸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잠자코 인선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 소집일이었다. 학교에 갔더니 인선이는 아직도 무릎에 헝겊을 감은 채 절뚝절뚝하면서 학교에 왔다. 그걸 보더니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물었다. 인선아, 무릎이 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도 물으셨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본 대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인선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인선이를 칭찬하셨다. 아기 물장수가 기특하고 장하다. 아이들도 한 번씩 아기 물장수, 아기 물장수 하며 인선이를 불렀다. 아기 물장수 인선이도 그 소리를 듣고는 빙그레 웃었다.